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논문 작성 및 발표 이 과목은 30여 명의 학생이 좀 듣는 대규모 강의라서 우선 한 2주간은 이론 수업이기에 아마 동영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저도 여러분들 보고 대면으로 수업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 과목은 이제 논문 작성에 관한 또는 이 발표라는 이 과목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작성도 하고 서로가 이제 그 작성한 걸 가지고 발표도 해야 되는 이러한 과목인데 대면 수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참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아마 군에 입대를 했다가 한 2년 거기 있다가 이제 복학을 해서 다시 2학년에 함께 이제 복학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방학 동안에 저와 이제 면담도 가지고 했지만 또 모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우선 모두 다 알겠지만은 이 과목을 이번 학기에 가르치게 될 저부터 소개를 하자면은 이성수 교수고요. 저희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고서라든지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할 적에 이메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이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연구실은 공학관 814호입니다. 교내 번호는 999예요. 5704이고요. 제 핸드폰 번호는 010에 핸드폰 번호는요 그냥 저기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은 필요할 때 가르쳐 줄 겁니다. 가르쳐 줄 거고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기초물리학 2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게 됐을 건데 이번에 복학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휴학하기 전에 또 만나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서 오늘 첫 시간은 이 과목에 대해서 아웃라인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잖아요, 그죠? 2학년 때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과목은 지금 1학년 때 여러분이 들어와서 지금 실험 보고서도 써봤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제물 제출도 했을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시험 답안지 작성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부의 학생들은 학회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형태의 어떤 논문 작성을 또는 발표물 작성을 해봤을 겁니다. 뭐 대부분의 학생은 아닐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국 학회, 재료학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1학년 때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올해부터는 2학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실험 보고서와 과제물 이런 것들 또한 답안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 이것들을 이 과목을 통해서 많이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2학년들이 이 수업을 듣는데, 많은 학생들은 아마 이것을 벌써 왜 우리가 작성해야 되냐를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왔던 학생들은요, 대부분이 2학년 때부터 적어도 2학년 2학기에는 자기소개서를 거의 70% 이상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활 4년을 다 살아야지, 다 생활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적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2학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써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둘째 주 내지 셋째 주에 이 자기소개서를 써는 것을 과제물로 제시할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줘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가르쳐 줄 것인데, 그것을 듣고 나서 내가 기존에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빼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숙제를 한번 더 내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2번 정도 쓰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물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학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 논문 작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거는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아직 2학년들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논문을 작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논문 작성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그냥 이러한 모든 과제물들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교재로 우리가 이공계 학생을 위한 글쓰기와 발표하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할 건데요. 그래서 교재를 소개하자면은 이공계가 한다 해가지고 글쓰기와 발표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서점에 가면 아마 구입할 수 있고요. 출판사는 국스이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공저자인데요. 배원병, 송건, 송건등 교수 4명입니다. 이분들이 아마 이공계 부산대학교 교수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학생들의 글쓰기, 즉 이러한 보고서나 과제물이나 또한 시험 답안지 이런 작성을 하는 요령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마 이 책을 집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이것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시험 답안지 작성을 지난 1년 동안에 20학번에 대해서 이제 해보니까 조금 정말 많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우선 자기의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려면요,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어떤 학번을 깨끗하고 학번과 이름을 그리고 시험 치는 과목을 답안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답안지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좀 쓸 줄 알아야 되겠다. 물론 학번이나 이름이 뭐 겹치는 사람이 없고 비슷한 사람이 없으니까 유추해서 교수가 알아볼 수 있지만 교수들이 참 그 글씨를 읽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시험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1번부터 꼭 여기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번호 마킹을 정하게 해놓고요. 깨끗하게 조금 정리하면서 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냥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지만, 그냥 볼펜으로 쓰면서 막 바로 그 두 줄 거 지우고 굉장히 정리되지 못한 그러한 답안지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 가다가 3번이 여기 오면 2번은 어디에 있다라든지 마킹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답안지인데 정성스럽게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시험 칠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깨끗하게 작성을 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캔을 잘 해가지고 보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물론 찍어도 되는데 이게 초점이 흐려지면요 무슨 말인가 모르는 답안지가 한 20%는 돼요. 그러면은 교수가 그 학생을 직접 불러가지고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없고요. 원본을 들고 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답안지 작성할 때 정말로 정성을 좀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 자기가 아는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 이게 지금 이 과목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글로서 표현하는 것과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시험 답안지는 글로서 표현하죠. 근데 글쓰기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논리 정연한 그러한 또한 수식의 전개에 있어서도 논리 정연한 그러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잘 배워서 이번 학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학기부터 계속 진행되는 다음 학기부터 진행되는 이러한 것들을 제출할 때 이러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 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학년들이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 아마 이 과목을 공부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을 잘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목은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시간 강의도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길지가 않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작은 게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이 책의 전체를 다 다룰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도 안 아까운 게 한 250페이지 정도가 넘는데요. 한 200페이지, 그 중에서 한 180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 다룬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1학년 때 저한테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1학년들에게는 제가 다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20학번들에게는 거의 다 나눠 드리는데요. 로드맵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의 어떤 로드맵 그것도 어떤 성공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대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적어도 모든 분들이 1년 이상의 대학생활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20살 다 넘었고 그렇다면은 그 1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동안에 좀 부족했던 점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지금 방학을 지났는데 방학 동안에 내가 잘 보완을 했는가? 아니 보완하지 못했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후회감을 안고 2학년 1학기를 지금 맞이하게 됐을 건데 그럼 이 2학년을 접하는 이 어떤 여러분들의 그러면은 각오나 자세나 포부 이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신라 그죠? 석세스 어떤 로드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걸 만든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요. 학생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제가 볼 적에 지난 한 10년 넘게를 볼 적에 우리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참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만족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의 재수, 삼수를 해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런 직장에 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노력을.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에서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선배들도 꽤 만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를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자고 카톡이나 문자나 어떤 전화를 하면은 답장을 해줘요. 항상 학원에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마치고 나면 항상 문자를 주고 만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만날 때마다 좀 긴장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얼굴이지만 대학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후회함이라는 게 느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로도 그들 스스로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어떻게 2학년 때 3학년 때 저보고 어떻게 해라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직까지 지금도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토익 점수를 왜 올려야 되는데 저는 본인은 공기업 같은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 가려면 토익 800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신청을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도 3학년 때는 적어도 한 550, 600은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로드맵에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3학년 때까지 토익 자체를 치질 않아요. 한 3학년 2학기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한 70% 이상의 학생이 토익 성적이 없습니다. 안 쳐봤다는 거죠. 교수님 저 토익 성적과 관계없는데 취업할 건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선배들도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지 않았나, 준비를 안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드맵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께 먼저 만들어 보라고 하면 잘 안 만들어요. 너무나 막연한 것 같고 깊이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라대학교에 와서 적어도 지금 20년 넘게 가르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것이, 여러분 신라 로드맵이 이렇게 S자로 딱 돼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 석세스, 그래서 제가 이 S자를 했는데요. 1학년을 지나갔지만 1학년 때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저는 이걸 만들다 보니까 거의 외우고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요, 그냥 출석을 한 90% 해라. 학점은 뭐라고 했죠? 3.0만 받자.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점을 잘 줬기 때문에 아마 3.0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받았겠지만, 그러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90%는커녕 60% 이상도 안 함으로 인해서 뭐 F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3.0 안 되는 사람도 꽤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죠, 사실은. 보통 코로나가 아니라서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적에는요, 50% 이상의 학생들이 3.0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단한 걸 어려운 걸 가르쳐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학습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학습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보자.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죠, 그죠? 배우는 거는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요. 이것도 집중해서 안 하지만 이걸 더 안 합니다. 익혀야 된다. 익혀야 된다. 익힘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달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학습인데 요즘은 이 학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수업만 들어요. 그 다음 집에 가서 이러한 과목들도 적어도 3시간, 2시간 이상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기초물리학 같은 경우는 제가 6시간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6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지 그 내용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 내용들을. 어려워서. 대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학이잖아요. 큰 학문을 배우는 데인데 고등학생들보다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즉 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의 과정은요, 고등학교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화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좀 공부하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습이 없다 보니까 실력이 안 쌓이는 거죠. 그것이 성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학년 때는 학점 3.0을 받았어야 됐다. 많은 분들이 받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토익을 쳐봐라 그랬습니다. 토익 응시만 해봐라, 응시. 그러면은 뭐 우리 우스갯말로 신발 사이즈의 점수가 나온다. 교수님 저 신발 사이즈 300이 넘는데 감사. 300점도 뭐 높은 점수는 아니죠. 웬만큼 시험을 치기만 해도 300점은 나올 겁니다. 300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학년 2학기 때는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1학년들이 이제 진로 설계를 해 나가는 그런 진로 지도를 하는 건데요. 커말 자격증이 따자. 그래서 여러 번 말했는데 방학 동안에 겨울 방학 때 놀면서 커말 자격증 1급이나 적어도 2급은 한번 신청해서 따봐라. 적어도 200시간을 공부하면요, 이거는 딸 수 있어요. 200시간. 근데 200시간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방학을 70일로 잡아서 찍어요. 이거 한 하루에 3시간씩 내지 2-3시간씩 꾸준히 공부해야지 이게 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점은요 3.2 정도 나오게 해봐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보다 더 높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토익은 놔두고 뭐 했냐면요, 자기 개발에 대한 독서를 한 2권 해봐라. 2권 이상. 근데 이 2권 정도 읽으려면요, 뭐 적어도 책을 한 2-30시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사실 읽어도 돼요. 하루에 10분만 매일 읽으면은 방학 때 저 2권은 충분히 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분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왔을 적에, 지금 이게 졸업했을 적에 내가 어디로 갈 건가가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어렴풋이. 어렴풋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건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 보면 이제 2학년 1학기에 왔어요. 여기. 이제 2학년 1학기에 여기 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점이 한 3.5가 돼야 될 것 같고, 그죠? 학점이. 그 다음에 토익도 한 400점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라는 걸 배우고 났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은 위험물처리 기사 자격증, 이거는 딸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는 뭘 하느냐. 2학년 2학기 때는요, 토익도 450이 한 학기 동안에 한 50점씩 주로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방학 때 주로 하든지 학기 중에 이것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점도 한 3.5 받아야 되고요. 여전히 이때는 아마 3.3이나 뭐 3.5
그 다음에 CAD를 치보면 어떨까? CAD 이거. 그래서 이 CAD라는 것은 공대 일반적인 공학도들한테는 거의 다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실험 설계를 손으로 어떤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란 뜻인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급을 따고 따기 참 좋은데요.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따게 되는 거죠. 3학년 때 이제 이게 공부를 하면은 3학년 1학기 때는 우리가 토익도 한 500점 받고요, 그죠? 토익 500을 받고 그 다음에 학점이 한 3.8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올라갈수록 학점이 더 높아져야지 3.0에서 3.8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 평점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CAD 1급을 따자 여기에. 그래서부터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한다면 3학년 1학기 때 마칠 적에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3개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요걸 한 개로 잡는다면. 그 다음 토익이 500이나 된다. 3학년 1학기 때 아까 말했듯이. 자, 이 정도의 사람이면은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내 가시권 안에 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막연했던 내 진로나 어떤 내 미래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요, 정말로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에서 인풋 뭘 집어넣을 건가? 나의 어떤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들 이거를 투입을 하는데, 생산적인 것에 투입을 하면은 생산적인 아웃풋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으른데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은요, 그런 아웃풋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지금 대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은요, 거의 생산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그러면 나는 휴식도 없고 아니면은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1학년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보통 놀아도 너무 많이 놀거든요. 내가 과연 이러한 학점이나 컴활 자격증이나 토익이나 이런 걸 아예 점수가 없다든지 책도 안 읽었다든지 이런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기도 자기를 위해서 생산적인 것에 참 투자하는데 굉장히 인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4학년 2학기 때, 여기 4학년 이제 2학기 때가 나오는데요, 이때 어떠한 아웃풋의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내가 졸업 후의 진로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밝은 미래가 있느냐, 아니면은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4학년 2학기 졸업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 이하로 해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토익도 500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학점이 3.8도 안 되고요, 자격증도 1개 내지는 없든지 그런 상황에 졸업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학년 2학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지 못하고 정말로 밝지 못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게 싫어서 취업 재수를 하게 되고 삼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방학 때마다 하나씩 이상의 어떤 토익 점수를 올린다든지 자격증을 한 개씩 딴다든지 하면은 취업을 잘 못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신라 석세스를 우선적인 걸로 따지면은, 저는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 학점 3.8에다가요, 토익이 한 650에다가요, 자격증이 2개 정도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웬만큼 원하는 곳에 원서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800점 가야 돼요.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가려면. 그래서 뭐 이것들을 뭐 약칭으로 우리 3관왕이라고 합시다. 3관왕. 근데 3학년 그래서 2학기 때 한번 보자면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어떤 우리가 좀 제일 인기 있는 딱이 또 기업들이 선호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 전자기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력공학 뭐 이런 것들을 회로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2학기 마치고 나면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칠 수가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때요. 여기에 전기기사를 이제 3월 달인가 쳐요. 딸 수가 있죠. 그러려면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된답니다. 겨울방학 때나 이럴 때.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토익을 550점을 받기로 하고요. 학점은 이제 4.0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점점 그러면 또 하나의 자격증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게 이 시점에서 로드맵에 내가 이 로드가 있죠, 그죠? 이 길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 대부분 학생들은 이 로드를 벗어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아무 데나 가서 있어요. 이 뜻들하고 관계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대부분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여기에 지금 이 로드 예상에 있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토익이 400점. 토익 400점. 학점은요. 3.2. 그 다음에요. 자격증 0개에서 1개. 요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거의 80% 이상의 학생들이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요. 저는 딱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인풋을 안 넣어요.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뭐 이만큼 들이면 생산적인 거에 요만큼 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인풋을. 그러니까 내 아웃풋에 나온 그 결과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우리 표면에 보이는 게 요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3학년 2학기인데 내가 토익 400점이고 학점이 3.2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요 없던지 한 개밖에 없다. 주로 있는 사람들도 이거 아니면은 포말 자격증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 건데요. 좀 더 고급의 캐드라든지 전기기사나 금속기상 이런 것들을 따려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방학 때 여러분들 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만약에 원한다면 진짜 놀면 안 돼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럼 4학년 때에 대해서 이렇게 갔다 와요. 그럼 4학년에 있으면 로드맵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정도에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로드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기기사 그죠? 그 다음에 토익 650에서 700 그죠? 그 다음 학점이 4.0에서 4.2 요 3관왕을 이룬 사람과 여기 로드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토익 한 450 뭐 50점 올렸다고 보고요. 그 다음 학점은요 3.3 정도 됐다고 보고요. 자격증은 1개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자격증 뭐 한 2개인가 3개 있겠죠. 이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데 지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자기소개서를 아까 잘 쓴 거 하더라도요 이렇게 쓴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자기소개서를 쓸 게 별로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프로게이머를 하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든지 이래서 특정한 분야에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았다면 쓸 게 있겠죠, 그죠? 아르바이트하고 논다고 만약에 이 정도의 성적, 이것도 뭐 이런 성적도 아주 지금 제가 볼 때 상위에 30% 안에 20% 안에 들어갈걸요 아마. 시조작업을 졸업하는데 적어도 상위에 20-30%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이 정도 받습니다. 나머지 70%는 이것도 뭐 한다는 거죠? 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요, 이런데 연봉이 한 3,200이나 3,300에 집어넣으면 서류에서 일단 탈락을 해버립니다.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갖춘 사람들도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뭐냐, 3,500 정도 되는데 또 서류를 집어넣으면 또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입학했을 적에 이 그래프를 그려줬잖아요. 이거나 그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한번 수업은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두골찌개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줬어요. Y축이 뭘 뜻한다 그랬냐면 실력이라는 걸 뜻한다. 그 다음에 X축은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내가 여기에 들어올 적에 여기 있었는데, 뭐 S대, D대가 여기 있고요. 부경대, 부산대가 여기 있다 합시다. 여기 부경대 있고 이 정도 차이 났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지금 와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유지하는 사람, 약간 올라가는 사람, 좀 많이 올라가는 사람, 이런 식의 지금 커브를 그려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로드맵을 그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가 됐다고 합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약 이 사람이 전혀 도전을 못 받고 그런다면 여기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웬만큼 했다가 하면 여기로가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자, 처음에 신라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비슷한 점에서 시작이 됐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인풋을, 아까 전에 인풋이 있었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1번과 2번, 3번, 4번으로 여러분들이 진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그럼 이게 Y축이 뭐라 그랬죠? 실력이에요, 실력. 그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에 얻었던 열매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나중에 연봉하고 관계가 있고요, 기업 분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기업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 정도에 있는 사람은 이 정도도 못 갖춘 사람들이에요. 토익 점수 뭐 400점, 학점 3.0 안 되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적에는 연봉이 요 범위에서 거의 정해질 확률이 높다. 그 말은 2,400, 2,300에서 2,500 그 사이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2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요 정도 된다고 볼 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 스펙트럼 안에 있을 거다. 그러면은 뭔데요? 한 2,600 정도라고 하자. 3번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4번은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저는 여기를 한 3,300에서 3,500 정도의 기업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왜? 대학생활에 성실했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성실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취업 재수 삼수를 해요. 왜? 여기 있는 기업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학교 생활 때 하면서 그 많이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수와 삼수를 하게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 1년 동안에 이만큼의 돈을 벌고 있을지, 경제적을 확보할지, 자기들 오히려 취업 재수 삼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또 시간을 쓸 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돈도, 아니면 국가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들을 포함해서 자기가 돈을 써야 돼요. 저축은 그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네, 그뿐만이 아니라 있잖아, 여기서 일로 갔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매년 500만 원이나 한 1000만 원 가까이의 연봉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것을 왜 감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출발했거든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59학번입니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거나. 그런데 이만큼의 갭이 차이 날 수 있다. 4년 뒤에. 저는 더 난다고 봅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저번에도 말했죠? 이렇게 가는 애 있어요.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대학교 4년을 졸업하는데 여기 아닌데요.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봉 7천만 원 받는 30대 초반에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보기 드문데요. 이렇게 간 사람이 있습니다. 1학년 때 학점이 0.5점인데 여러분 졸업할 때 4.2로 졸업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드물고요. 얼마나 가기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가려고 해요. 노력을 엄청나게 했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3번이나 4번을 그래도 택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왜 안 택하느냐? 이 기울기라는 게 여러분이 들여야 될 노력이거든요. 저한테 수업 받았잖아요. A는 N분의 F라고. 1번, 2번은요, M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이게 뭔데요? 게으름입니다. 내가 해야 될 바가 있는데 하지 않고 그냥 미뤄두는 그 게으름. 그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번의 그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3, 4번에 가려면은요, 게으름도 줄일 뿐만이 아니라 F도 늘려놔야 돼요. 이거는 줄이고 이걸 늘려나가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A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열매, 여 실자와 이 실자가 똑같은 말인데요. 열매라는 것은 누가 가져가지 못하고요,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법칙인데요. 그것을 자꾸 거슬러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할 예를 들어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 죄송한데요. 너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죄송한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연봉 3,500만 원 받으면요, 그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보통 아반떼라도 바로 사더라고, 엑센트라도. 근데 내가 연봉 2,400만 원 받아가지고 차 못 삽니다. 집이 부유하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차 안 사고 전철 타고 다니면 되죠. 그 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로드맵들을 머릿속에 가져가는데, 내가 지금 2학년 1학기 때 왔는데요. 여기 2학년 1학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1학년 때 해야 될 것들을. 1학년 때 해야 될 것들을 갖추었으면은 2학년 때 해야 될 것들 이런 걸 해나가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마 토익 응시도 안 해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품활 자격증 없을 겁니다. 자기개발서 안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 기초는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죠. 흔들려 버리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는 그 시기에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마시고요. 정말로 충실히 해나가는 그러한 진짜 학번들과 학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1학년 때와는 다른 그런 성실함을 보이면서 좀 성공 취업에 성공적인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글쓰기와 말하기 등 이러한 실력들을 아주 뭐라 그러죠? 실하게 튼튼하게 잘 키워나가는 그런 한 학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이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얻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내용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재도 보면은 덩성덩성하게 쓰여져 있고요. 읽기만 했고 그 다음에 시험도 아마 아주 쉽게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을 잘 매번 정리만 해놓고 나중에 잘 외워서 표현만 한다면은 성적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